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증시는 삼성전자 시장이 키라고 적어봤는데, 미국 증시는 사실 지난 10월 마지막 주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10% 정도 올라왔고, 나스닥이 약간 주춤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 애플의 주가가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빅테크주의 실적은 안 좋게 나왔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넷플릭스 전부 다. 근데 은근슬쩍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또 견조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디커플링을 맞이하면서 10월 마지막 첫 거래일가 11월 달 할 건데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FMC 회의가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려버리면 장이 빠져버리니까 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 설비 투자 계획인데, 지금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내년도 23년도에 시설 투자를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27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보니까 한 270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투자액은 210억 달러 정도로 60억 달러 정도 8% 정도 감축을 시켰고요. 내년도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25년까지는 대략 한 80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 절감을 한다고 하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거의 그대로 감산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한편으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하이닉스도 인텔도 오히려 또 TSMC 같은 경우도 올해 투자액을 10% 이상 감축. 마이크론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23년도 설비를 한 30% 이상 감축하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축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감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설비 투자가 한 47조 원 정도 47조 원 정도 계속 투자하는 것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삼성전자는 버틸 수가 있을까? 다른 애들은 다 감축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방 산업이 안 좋아서. 이번에 인텔, 애플의 실적에도 보면 맥은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태블릿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약간 승자의 어떤 여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한번 치킨 게임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는 약간 지금 굳이 감산하기보다는 지켜보자는,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보게 되면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작네요. 요게 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디램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수익인데요. 한 43% 정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죠. 거의 뭐 작년과 1분기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변화는 거의 없어요. 2위가 하이닉스고 대략 한 27%,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 24% 정도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 빼고 나면 전부 다 나름대로 감산합니다만, 이거는 현금 여력이 같고, 또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다른 것보다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삼성이 메모리도 강점입니다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낸드 쪽에서도 절대적 강자인데, 삼성은 낸드 쪽에서 거의 뭐 3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33% 약간 밀렸네요. 아마 이 밀린 부분을 누가 좀 가져갔을까? 그렇죠. 하이닉스가 조금 가져갔을 겁니다. 2% 정도.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존의 디램 메모리 쪽, 디램만 하다가 낸드 쪽을 조금 키워가는 흐름이 있죠. 키옥시아가 역시나 조금 빠지는 모습이에요. 아마 전반기에 약간 뭐 감산한다는 이슈도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실 점유율은 여전히 삼성은 뭐 디램 쪽에서는 한 40% 이상, 또 낸드 쪽에서는 33% 이상이니까, 한편을 놓고 보면 굳이 뭐 약간 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청산을 감산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을걸요.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역시나 대만의 TSMC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삼성이 계속 늘려나가겠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은데,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뭐 삼성이 미국 텔릿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 테넷입니까? 아마 또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언제든지 좀 더 공격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대만의 TSMC가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주춤합니다. 투자 자체를. 그런 흐름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치고 간다면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일정은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가장 보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월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약간은 전망치는 50선 밑으로 좀 전망을 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지표가 안 좋아요. 이제 20차 당대회는 끝났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부양책을 펼쳐갈지, 그건 아마 12월 달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도 코리아 페스트 하지만은 중국도 뭐 소비의 월이기 때문에, 과연
소비 쪽에서 중국도 지난 그 GDP 2.9 정도 나왔습니까? 여기서 소비 쪽에서 3점 2.9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소비 쪽에서는 컨슈머 쪽에서는 되게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11월 달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 않나 볼 수 같고요. 이제 대망의 11월 달로 넘어가면 뭐 대망까지는 아닌데 미국 지표도 조금 안 좋네요. ISM 제조업 지표가 50 정도로 약간 하향 전망을 하고. 근데 가장 포인트는 이제 미국 금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미국 금리 결정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 의견 자체는 그 75 정도가 거의 뭐 99.99% 아마 11월 달에는 그 요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점도표가 안 나오죠. 금리 발표하고 나서 이 두 가지 달러 움직임하고 이 채권 금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과연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 발표되기 전에 시장 어느 정도 이 경감을 가져갈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키우는 12월 14일로 넘어가는데 12월 14일 날 과연 미국이 한 번 더 75를 갈지 이러면 참 안 좋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정시가 반등할 때 보여준 것처럼 정말 50으로 갈지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지표가 바로 그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률입니다. 실업률은 지난번에 3.5 정도로 나왔는데 실업률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시간당 평균 임금. 지금 전망치 같은 경우는 약간 임금의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면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평균이 올라야 가처분 소득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뭐 취업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게 긍정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오히려 세 가지 취업자 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의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게 가장 고질적이지 않나. 약간 자료 화면을 조금 보시면 여전히 실제적으로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4일 날, 2일 날 금리를 75 올릴 확률은 80%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약간 변환이 있어요. 한 지난주에 95% 정도에서 약간 80%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냥 분징이라면 거의 11월 2일 날에는 이대로 올리지 않을까 볼 수 같고 나머지 이제 다음 달 12월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보면 반반입니다. 이게 50이고요. 50 인상할 확률 그리고 이건 75 인상할 확률 거의 뭐 4대 4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통화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또 지난번에 보면 뭐 유럽도 이제 금리 올렸고 영국도 좀 빠르게 중국이 잡으면서 안정이 됐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엔화도 지금 보면 151엔까지 갔다가 통화시장에서는 약간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0선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110 정도로. 물론 아직까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꿈틀대고 있습니다. 통화 쪽은 약간 좀 진정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진정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채권 쪽이죠. 이 채권 쪽 같은 경우 여전히 미국도 보면 한 4%로 높습니다. 10년물인데요. 안 내려와요, 잘. 안 내려오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금리 발표한 11월 3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적어봤는데 월요일 날에는 뭐 지표는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광 통계가 매월 초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항상 조금 9월이니까 한 템포 늦죠. 하지만 조금 움직입니다. 여행 면세 관련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한미 공중 연합훈련하고 대만 대공인 걸 적어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훈련하다 보면 북한도 최근에 미사일 빵빵 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이 있다는 걸 한번 말해봤고 지난주에 보면 LG에너솔루션 유독 강하고 LG화학이 잠깐 빠졌었는데 요거는 글로벌 X 리튬 배터리 ETF입니다. 요게 이제 정기 변경이 31일 날 있는데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LG화학이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사후적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쭉쭉 나옵니다. LG화학 실적 발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소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치고 가는지 그게 포인트가 되고요. 화장품은 좋을 리가 없죠. 하나는 한국항공우주도 아마 최근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방산주에 조금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에 하나 나왔죠. 폴란드 원전 수주 관련해서
거의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간 게 좀 있죠. 그건 좀 안 좋은 건데 이쪽 섹터는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전은 조금 무거워요. 그 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미국 제조업 지수인데 그냥 흘려도 돼요. 어차피 세 개 다 미국, 중국 전부 다 전망 자체가 낮습니다. 50점 미만. 넷플릭스 광고형 저가 서비스 요거는 이제 한국은 아마 주 후반에 출시할 거고요. 거의 낯선 미디어 같은 종목들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낯선 미디어 차트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요 무비자 입국 허용도 한 7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행주들 그렇죠. 저 LCC들 이런 종목인데 LCC들이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만은 약간은 그 부담을 안고 있어요. 뭐 그렇죠. 그 재무 부담을 좀 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기념일도 11월 1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뉴 삼성에 대한 비전이 조금 더 직간접적으로 표시되는지 요거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셀페스타는 썩데이는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통업체들이 보름까지 많이 할인을 하니까 이거는 주식보다 거의 실생활 관점에서 참조차 적어드린 거고 나머지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도 있는데 지금 실제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실적은 약간 선반영되는 것도 있거든요. 한국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 전에 좀 안 좋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아마 새벽에 바로 금리 발표인데 거의 75bp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서비스 지수라든지 기타 지표는 틈안 좋습니다.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도 지난번에 금리 급하게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올리겠죠? 예, 근데 최근에 영국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빨리 순액입니까? 순액입니까? 예, 신 총리가 좀 선임이 되면서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는 모습이라 옛날보다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미국은 사실 큰 기업들은 다 발표했어요. 이베이나 퀄컴비어 중요하지 않고 또 나머지 뭐 최근 SK이노베이션 조금 나쁘지 않은 그림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 카카오 좀 어렵지 않을까요? 대신 이제 아, 예, 조금 그렇죠. 예. 뭐라고 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고용 발표되는데 아까 좀 보다 말았는데 이렇게 감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텔의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시간이 오늘 조금 줘야 되는데 인텔의 주가입니다. 올라버리죠. 오릅니다. 인텔만 오른 게 아니라 인텔과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텔의 주가 지금 25달러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이 이제 AMD죠. AMD 주가만 지금 약간 비슷하게 지금 달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닉스랑 비슷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바로 이제 메모리 쪽이라 약간 비실비실합니다만은 이게 또 지난주에 빠졌다가 우리 하이닉스 빠진 날 다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이닉스 차트가 지금 그림에서는 되게 안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빨리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잠깐 하는 동안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뭐 급하게 돌리진 하겠습니다만 약간 이틀 동안의 과한 패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슈를 냈는데 약간 하이닉스와 삼성의 주가는 지나친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고 이건 도대체 하이닉스 주가 이게 뭡니까? 이건 조금 더 확실하게 심했다 보는 거고 기타 또 하나가 이제 테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게임주가 너무 위메이드가 지난주에 개판을 쳐서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의 영향도 거의 TSMC급으로 크고 그 다음에 약간 성장주 뭐 메타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되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약간 두서없이 들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제목은 삼성전자의 시장의 키라고 했는데 아까 사이닉스만큼이나 삼성전자 주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어이없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반 경지 그리고 금리 발표 미국 금리 발표 전에 주가 움직임 약간 전에 긍정으로 보고 있고 금리를 발표했을 경우에 목요일 이후에 미국 채권 금리의 움직임 그런 것만 조금 잡아주면 아마 조금 더 11월 달 초순의 정시도 생각보다 세이블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분 걸렸네요.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